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옥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수원에 위치한 경기과학고등학교인데요. 이번 시간 학생들과 함께할 융합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도시라고 합니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제작 과정까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과정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과연 학생들이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 예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들을 만나러 학교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도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빽빽하게 들어찬 빌딩 숲과 자동차들로 가득한 도로, 자욱한 매연이 생각나진 않으세요? 이번 융합 수업에선 학생들과 함께 도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 특별한 수업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무지개와 함께할 주인공들인데요. 만약 우리에게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과학 영재들이 꿈꾸는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꿈꾸는 도시는 이제 건축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의료 기술들이 같이 조합된 그런 인간적인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도시는 발전과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어서 항상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일관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꿈꾸는 도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집중돼 있으며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 도시. 농업이 주를 이루었던 시대에는 강 주변, 넓은 평야 지역에 도시가 발달했으며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과 서비스 시설이 많은 곳에 도시가 형성됐죠. 곧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시의 환경은 현대인들의 삶과 질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선 도시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시간 학생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 속에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한마디로 도시 설계예요. 근데 단순한 어떠한 도시 설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철학, 큰 생각을 가지고 도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수업을 생각하게 되었냐면요. 아이들이 과학이다 생각하면은 과학의 어떤 작은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 뭔가 도시라는 그러한 넓은 영역 안에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다음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도시 설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설계하라. 이것이 학생들에게 주어진 최종 미션인데요. 처음부터 도시를 뚝딱 만들어낼 순 없겠죠. 한 단계 한 단계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제 도시를 설계하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걸 해보기 전에 도시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시는 우리가 살 수 있고 무언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냥 총체적인 공간을 통틀어서 얘기하며 그거에 더해서 이동이나 자연적 시설 등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 아주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조건을 얘기했어. 그쵸? 사람이 살기 편리한 곳. 그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기술, 그 다음 문학적인 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요. 잘 지적했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그 도시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을까요? 변화할까요? 변화하겠죠. 그죠?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까요? 도시에 따라서 그 나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좋은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인구를 늘리지 않게 하거나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어떠한 정책을 세우지 않는 한 도시는 나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도시들의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적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무한한 인구 증가, 그냥 자원 막 쓰고 그러면 도시는 망가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낸 도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한 도시들은 하락세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던 도시들이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사례들인데요. 학생들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각 도시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약간 대중교통이 더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지 않더라도 이동하는데 이런 데 자유로우니까 그만큼 또 오염도 줄고. 제가 분석한 도시는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제를 바꾸면서 이 시장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기능을 상실해가던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재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디스브르크라는 도시는 한창 철강 산업이 유망할 때 철강 도시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도시였는데 철강 산업이 나중에 망하게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망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공터를 다 공원 같은 걸로 꾸미고 원래 있던 공장 같은 거를 좀 테마파크 같은 느낌으로 새로 꾸며서 오히려 관광 산업을 철강 산업보다 더 많이 부흥시켜서 이 도시가 다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분석한 도시의 재활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새롭게 태어난 친환경 도시. 첫 번째는 브라질의 쿠리치바입니다. 한때 환경 문제가 심각했던 쿠리치바는 현재 창의적인 생태 도시, 숲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도시에선 교통체증을 겪거나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쿠리치바의 교통체계는 버스에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요. 버스 전용 도로를 통해 지하철과 같은 꾸준한 주행 속도를 유지하고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연료 비용이 줄고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 오염도 줄어들겠죠. 또 적극적인 녹지 보호 정책으로 인해 주거 지역에선 전체 면적의 50%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숲의 도시라는 이름답죠? 새롭게 태어난 친환경 도시. 두 번째는 독일의 듀스부르크입니다. 듀스부르크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손꼽히는 철강 도시였는데요. 20세기 후반 철강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남은 것은 뼈대만 남은 공장들과 방치된 철제 구조물 뿐이었는데요. 도시의 변화는 이 공장지대를 거대한 녹색 공원으로 설계하며 시작됩니다. 이 듀스부르크 공원의 특징은 기존의 구조물들을 철거하지 않은 채 곳곳에 수목을 심은 것입니다. 제철소와 자연의 만남인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녹색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 개의 도시는 자연과 함께 손을 잡고 친환경 기술로 도시를 단장하려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의 중심에는 과학과 자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시를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계 도시를 살펴보면 선진화된 과학기술로 발전을 꾀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도시가 형성된다면 먼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주어져야 도시가 생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의 영역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뭔가 도시를 만들어갈,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정 기술이란 도시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기화와 질병, 가난으로 고통받는 도시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적정 기술은 도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시를 보면서 도시란 잘 사는 사람들 것만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가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공감할 줄 안다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본 학생들. 이젠 친구들의 머릿속에 자신이 원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은 색다른 방법으로 도시 공간에 대한 학생들만의 느낌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잡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공간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찾아서 이 활동지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면으로 서술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업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등의 건물들이 그중 한 부분이겠죠.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또한 이러한 건축물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준비해온 잡지 속에서 자신이 살고 싶은 공간을 찾아보는데요. 도시와 환경, 그리고 공간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담고 있는 친구들에게 잡지 속 사진들은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고 싶은 공간과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 사진을 찾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했던 세 가지인 특이성과 편리성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진을 고르게 되었는데 이 사진은 건물의 배치도 특이하지만 조화를 이루고 또 이런 편리성까지도 어느 정도 부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되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되게 까매요. 이건 그러니까 광공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도시의 빛과 자연의 어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서 이 사진을 고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조에서 만드는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로 좀 구체적으로 도시를 설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케치북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를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을 배우고 생각하며 상상해 놓았던 모습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막상 새하얀 스케치북을 펼쳐놓으니 도시 설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도시 설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은 모두만의 의견을 서로 나누며 천천히 그들만의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 산의 위치를 일단 잡아놓고 그 사이에 도로를 이렇게 쫙 퍼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건물들 그 사이에다 배치하자. 약간 강이 이렇게 흐른다 쳐. 그럼 이쪽 도시구역은 이제 무슨 뭐 주택지구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쪽은 좀 문화지구 해가지고 약간 도시도 이렇게 좀 약간 직각형 모양을 이렇게 다각형 모양 생겼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합치는 원인이 거죠. 이제부터 저희가 설계하려는 도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과 조화를 만들려고 할 때 도시의 자연을 가져오기보다는 자연 속에 도시를 뛰어넘어서 이미 안정되어 있는 자연을 좀 더 이용하고자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도시를 나누는 작업이 시작되자 속도를 높이는 학생들. 어느덧 친구들의 설계도가 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설계도를 완성하며 그들만의 도시 계획도 견고하게 쌓여갑니다. 이제 원형으로 된 도시니까 이제 교통 체증이 일어날 것 같아서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공업 지역이나 아니면 연구 시설에 이제 있는 강 같은 걸에 있는 수자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자원을 뽑아오는 이런 상하수도 시설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도로를 지하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도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니까 지하의 어두운 부분을 모두 밝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햇빛을 광섬유를 통해서 지하를 밝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으로 완성한 도시 설계도. 한눈에 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신함과 더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까지 예상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계획했다는 사실. 이 한 장의 종이 속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학생들이 그들만의 설계도를 완성했는데요. 이젠 그 모습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도시가 세워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완벽한 설계도가 준비됐으니 그대로 재현해내는 일만 남았는데요. 평면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일과는 달리 도시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선 시설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2차원, 3차원. 3차원이요. 3차원 뭔가 입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를 만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쌤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체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재료는 건축 교구용 입체 도형 블록과 고무 찰흙 등인데요. 간단해 보이는 재료이지만 학생들의 손길이 닿으면 미래 도시의 핵심 재료들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재료들을 손에 든 학생들. 도시의 모형 제작에서 꼭 필요한 것은 분업과 협동심입니다. 각자 맡은 구역에 따라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역할대로 동시에 제작을 시작하지만 시설물을 배치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 하네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도시를 설계하기 앞서서 그 도시에 쓰일 도로를 먼저 정하는 건데요. 도로가 먼저 정해져야지 이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하게 되고, 이제 도로를 정한 다음에는 이제 행정구역을 나눠서 이제 행정구역별로 맞는 건물을 이제 설계하게 됩니다. 보다 안정적인 제작을 위해 책상보다 바닥을 선택한 학생도 있는데요. 이 친구가 만들고 있는 시설물은 구조가 조금 독특하죠? 이게 지하에 있는 길을 터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터널과 터널 사이를 지금 어떻게 이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도시가 조금씩 세워질수록 학생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길수록 학생들은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하며 기존보다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합니다. 어떤 구역이 주거단지인지 상업단지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을 마쳤는데요.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그들만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완성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상이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신선한 계획 의도, 뚜렷한 도시의 기능, 다양한 과학기술 등 많은 이야기가 깃든 미래 도시. 학생들은 서로의 도시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도로를 만들 때 콘크리트에 광섬유를 넣어서 그 광섬유에서 빛이 들어와서 안까지 이렇게 햇빛으로만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특별한 융합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에 흥미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듣게 됐는데, 이렇게 오늘 많은 걸 해보면서 실제로 도시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장래희망이 생물학자가 되는 건데 생물적인 내용을 한번 도시를 계획하는데 우리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꿈이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인데요. 그 직업은 과학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이번 도시 계획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과학적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에 대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사는 공간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조금 더 자연과 가까워지기 위해선 미래 도시를 바라보는 융합적인 시선이 필요할 텐데요. 융합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